안녕하세요. 아동기 뇌 발달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연세대학교 정신과 교수 신의진입니다. 여러분, 영유아기는 뇌 발달의 원리가 굉장히 충실하게 발달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때 아이들의 뇌 발달은 개인의 차이가 몹시 큽니다. 그리고 초기의 아이들의 뇌 발달은 주변 환경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됩니다. 이런 주변 환경에 대한 변화성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줄어들죠. 그래서 어른이 됐을 경우에는 환경에서 어떤 영향을 많이 주더라도 뇌 구조 자체가 바뀌지는 않지만 영유아기에는 주변 환경에 따라서 뇌가 바뀔 수 있습니다. 결국 아이들의 뇌 발달에 문제가 생기면 발달의 지연과 많이 관련이 되는데 부모님들은 아주 초기에는 이런 이상 징후의 발견이 몹시 어려워서 초기 치료가 잘 될 수 있는 시기를 너무 늦춰서 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들 뇌 발달에 대한 강의를 들으시면 혹시 아이들이 뇌 발달이 좀 어려움으로 인해 발달이 골고루 잘 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지도사들이 부모님께 좀 말씀을 드려서 어린 시절에 가급적이면 교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정말 좋겠다고 바랍니다. 첫 번째, 아이들은 어떤 뇌 발달의 원리를 가질까? 왜냐하면 이런 뇌 발달의 정도에 따라서 아이들의 마음 건강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뇌 발달의 원리 중에서 첫 번째, 신경계가 어떻게 형성되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뇌 발달의 연구는 그 테크놀로지 발전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 인간의 뇌를 밖에서 볼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MRI를 통해서 뇌의 구조를 본다든지 심지어 요즘에는 뇌의 기능까지 보는 그런 기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의 아이들이 뇌가 어떤 식으로 발달되는가에 대한 자세한 학문들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연구들의 결과 유아라 하면 제가 지금 한 만 4세 이하의 아이들 뇌 발달을 말씀드리는데요. 이 아이들은 뇌의 구조와 기능이 굉장히 빠르게 변합니다. 우스갯말로 저는 아이들이 3개월 단위로 바뀐다라고까지 제가 농담을 하는데 그만큼 빠른 시간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 아이들의 뇌 발달은 마치 진공관에서 스스로 그 기능만 바뀌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주변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달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여러분. 아주 처음 태어난 신생아들한테 영어인 L, R 이라는 두 가지의 다른 그 소리를 들려주면 뇌파에서 다른 곳이 찍힙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서양에서 1년 동안 자란 아이와 또 동양에서 1년 동안 자란 아이들의 12개월 때문에 그러니까 돌경의 아이들을 같은 실험을 하면 이미 L과 R이 잘 구별이 안 되는 동양 쪽의 아이들은 L, R이란 발음이 같은 뇌 부분에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아이들의 뇌는 평소에 흔히 듣는 자극들을 잘 구별할 수 있도록 이미 뇌 기능 자체가 바뀌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어릴 때는 주변 환경에 따라서 뇌의 구조와 기능이 빨리 바뀌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이들한테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은 뇌가 무작위로 발달되는 게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발달되는 이 부위와 순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급해서 어릴 때 공부를 가르치고 싶어도 아이들일 때 뭔가를 많이 가르칠 수가 없는 이유가 그런 뇌 기능을 받는 부위가 발달되는 시간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에 잘 맞춰서 함께 자극이 들어가면 별 문제가 없이 아이들 뇌가 발달되지만 한참 예를 들면 사고력 뇌보다는 감정을 조절하는 뇌 부분이 발달되는 시기에 학습 자극을 너무 주면은 어떻게 보면 발달 순서와 내가 주는 이런 자극 사이에 큰 간극으로 인해서 뇌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아이들을 진료하면서 그런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경세포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제일 처음에는 엄마 아빠가 함께 만나서 수정란이 생기면 수정란 안에 엄마 유전자 반, 아빠 유전자 반, 그 유전자 두 개가 합쳐서 우리 세포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그 중에서 신경세포로 분화가 되는 세포들이 이렇게 생기면서, 신경세포 특징이 뭐냐면 다른 세포들은 좀 동그란데요. 이렇게 손에 서로 많이 이렇게 연락망을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가지치기를 한 것이 신경세포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포들로 쭉 하면서 우리 뇌 쪽으로 이렇게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의과대 학생 때일 때 이 조직 세포들의 모양만 보더라도 이거는 폐세포, 이거는 신경세포인데 신경세포의 특징은 정말 거미손처럼 이렇게 많은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형광 그 물질을 넣어가지고 신경세포들을 실제로 본 겁니다. 신경세포는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런 방사형으로 이동과 분화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경세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뇌 발달 부분은 말씀드린 첫 번째가 유전자에서 나오지만, 일단 뇌 조직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여러 가지 조직들이 서로 연결하면서 이번에는 기본적인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어떤 뭉치 구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위는 기억력을 많이 담당하고 어떤 뇌의 부분은 집중력을 담당한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이 부분은 꼭 그러니까 뇌를 열지 않더라도 신경인지 검사만 하더라도 이 사람은 기억력이 좀 나쁘구나, 얘는 집중력이 떨어지네, 그 얘기는 아이의 집중을 담당하는 뇌의 부분에 뭔가 어려움이 있다 라고 우리가 뇌까지 유추를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능 검사만 통해서. 사실 우리가 흔히 하는 심리검사, IQ 검사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이거 검사만 하더라도 뇌의 상태를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잘 이루어지면 아이들의 행동이 올바르게 잘 적응할 것이고, 결국 그 행동이 모여서 사회적으로 적응하는 사람으로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환경이라는 것을 제가 다 모든 데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부렸는데요. 그 이유는 유전자가 만들어져서 뇌로 발현될 때도 환경이 관련되고, 또 두뇌가 생겼다가 이런 다양한 기능을 만드는 데도 환경이 관련되고, 행동 레벨에서도 관련되고, 예를 들면 부모님이 예의 바르게 잘 행동을 가르치면은 아이들은 사회적으로 많이 적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 변인이 다 작용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유전자에서 뇌를 만들 때도요, 어떤 환경이 관련되냐면 영양소라든지 또 관념 같이 이런 균이 들어가면은 유전자는 잘 좋아도 뇌가 안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태교가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유전자에서 뇌로 넘어갈 때 잘 넘어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태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뇌 발달은 환경에 의해서 바뀐다고 그랬는데, 우리 이런 것을 좀 어려운 말로 신경계의 플라스티시티,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플라스티시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플라스틱이란 말 아시죠? 그러니까 뇌가 어린 나이에는 플라스틱처럼 좀 이렇게 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플라스틱에서 딱딱한 나무 형태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신경계의 가소성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어린아이들의 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신경세포는 하나하나는 기능을 하지 않고요, 반드시 다른 신경세포랑 이렇게 연결되어서 연결망을 구축해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연결망은 어떻게 구축이 되느냐 했을 때, 자극을 주면, 예를 들면 이 세포들은 시각적 자극이 왔을 때 흥분해서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만든다면 이거는 후두엽과 관련된 이제 신경망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신경세포 하나는 절대로 기능을 하지 않는데, 자극을 주면 그 자극을 처리하는 신경세포들끼리 이렇게 서로 맞대면서 신경망을 형성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좀 더 이것은 어떤 거냐면,
여기 각 그 조그만 이 신경 가지들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것을 신경 연접부라고 합니다. 여기를 시납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딴 신경세포와 또 다른 신경세포 서로 만나는 일종의 만남의 자리인데, 이 안에 보면은 앞에 있는 신경세포가 흥분되어 있을 때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해서 그 다음 세포에게 전달을 시킵니다. 여러분이 흔히 아는 정신과 약물들이 대부분 이 연결망 사이에 있는 이 공간의 수용체들을 바꾸거나 또 이 분비를 촉진시켜서 이 부분의 기능을 바꿔서 약 효과가 나타납니다. 조금 어려운 지점이긴 하지만 어쨌든 신경세포가 서로 연결하고 연결된 부위를 시냅스라고 하는데, 이 시냅스에 의해서 기능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게 시냅스를 강조한 이유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의 뇌는 바뀐다 그랬죠. 주변 환경에 의해서. 바로 환경에서 많이 쓰는 신경세포들은 서로 시냅스를 형성해서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고, 쓰지 않는, 그러니까 자극이 가지 않는 뇌의 부분은 시냅스가 형성됐다가 약하면은 이게 없어져 버립니다. 그것을 가지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뇌의 발달은 태어날 때부터 신경세포의 숫자는 그대로 있는데, 이것의 연결망을 많이 만들었다가 또 쓰지 않는 쪽의 연결망은 없애서, 가지치기를 해서 없애버려서 그 뇌의 어떤 기능이 주변 환경의 요구에 맞게끔 바뀝니다. 예를 들면 음악가로 잘 자라야 될 아이들은 음악적인 자극을 많이 이렇게 적용시키고 응용하는 부분에 시냅스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겠죠. 하지만 그 아이가 쓰지 않는, 만약에 그 아이가 이제 음악 쪽은 관심이 많지만 시각적인 것, 예를 들면 그림 같은 데 관심이 없다면 그런 쪽은 별로 안 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그쪽 시냅스가 적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머님들은 아유 아깝다, 어릴 때는 모든 걸 다 쥐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일명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아이들의 뇌는 다양한 자극이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요즘 디지털 기기가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생각보다 디지털 기기는 그 자극의 범위가 단순합니다. 시각적 자극이 많고요. 또 청각적 자극 조금 있고, 대부분이 본인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훑어서 움직이는 그 정도의 자극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 자극 외에 다른 자극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오히려 다른 뇌 부분이 발달될 수 있는 그 기회를 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냅스토제네시스, 시냅스 형성과 가지치기의 방법으로 밖에 주변의 자극을 통해서 뇌가 발달하는 그런 기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냅스의 양은 초기에는 굉장히 아기 때는 많아졌다가 쓰지 않으니까 지워버려서 나중에 사춘기가 되면은 어른의 양으로 접근이 됩니다. 특히 생후 2년까지 급속도로 시납스가 증가하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이런 시납스가 형성되는 부위는 또 시간마다 속도마다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안 쓰이는 가지는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출생시하고 여러분 20세가 될 때까지 신경세포의 숫자는 똑같잖아요, 이렇게. 근데 보세요. 6세 때 제일 많이 신경망이 형성된 시냅스가 많죠. 그리고 오히려 나이가 들면은 쓰지 않는 시냅스를 다 지워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딱 필요한 것이 잘 효율적으로 돌아가도록 적정량만 남아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 한참 이것이 형성 많이 되는 아이들, 그 시기 아이들을 잘 보호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사진을 보면요, 이 아기는 지금 딱 태어난 지 딱 한 달 된 아기입니다. 이 아기는 6개월 된 아기입니다. 여러분 얼굴 표정을 보세요. 이 아기는 멍한 표정이고요. 이 아기는 지금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학습을 잘할 수 있는 얼굴입니다. 이 차이는 뭘까? 이 한 달밖에 안 된 아기의 뇌는 이런 식으로밖에 지금 시냅스가 형성이 안 돼 있죠. 이 아기는 보세요. 굉장히 신경망이 촘촘하게 이미 5개월 차이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거 밑에 있는 이 그림은요, 실제로 아기들의 뇌 조직을 떠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1개월짜리 아기와 6개월짜리 아이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두뇌 발달은 적어도 4돌까지는 이렇게 시냅스가 생겼다 없어지겠다 이런 쪽으로 활발히 일어나다가
사춘기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것이 거의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춘기 이후로는 수초화라 그래서 구조는 변하지 않지만 신경세포 위를 지질로 쫙 바꾸면서 속도를 빠르는 쪽으로 많이 발달하고 있고, 이건 30살까지도 계속 발달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달이 돼서 뇌는 크게 바깥 부분이 흑질 부분이고요. 뇌 안쪽으로 들어가면 하얀 색깔의 약간 두부 모양의 백질로서 신경세포 줄기들이 쭉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뇌는요, 지금 여러분의 좌반구, 우반구 사이를 이렇게 절단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가 코 부분이고요. 여기가 뒷머리 부분이고, 이 부분은 바로 여러분의 뇌를 딱 가운데를 이렇게 수박 가르듯이 갈라놓은 겁니다. 그렇게 안쪽으로 보면 여러분 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이 뇌들이 사고의 뇌고, 안쪽에 이 부분의 뇌들은 감정을 조절하는 부분이고, 아래쪽에 있는 이런 부분은 숨쉬기라든가 실제로 이 사람의 생존과 관련된 뇌의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제 뇌는 이런 식으로 발달이 되는데 또 순서와 규칙도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신데 제가 순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뇌인데요. 이 부분이 코 부분이고 이게 뒷꼭지 부분인데, 가장 우리 뇌 아래쪽에 있는 생명의 뇌부터 발달합니다. 이것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다 발달이 돼서 태어나기 때문에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바로 숨도 쉴 수 있고 가슴도 뛸 수 있고 그래서 살아나가는 겁니다. 체온도 조절할 수 있고, 이게 생명의 뇌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다치면 여러분 즉사를 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났을 때 즉사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호흡을 할 수가 없고 심장이 멈춰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뇌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변연계란 부분인데 본능과 감정의 뇌입니다. 이 부분의 뇌는 실은 고양이, 개와 같은 모든 포유류가 상당히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구조가 유사하다는 얘기는 기능도 같다는 얘기인데요. 이 뇌는 본능을 조절하는 부분, 이런 수면, 식욕, 성욕, 그다음에 수면 패턴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하는 거고요. 감정을 조절하고 타인의 감정을 느끼고 본인의 감정도 느끼고 하는 이런 감정을 또 조절하는 감정의 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망가지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생명의 뇌가 망가지면 죽지만 본능과 감정을 조절하는 이 변연계란 부분이 망가지면은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됩니다. 요즘에 끔찍한 범죄가 많이 생기는데요. 바로 다른 사람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이 부분에 기능이 잘 안 돌아가는 사람들한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뇌가 두 돌, 세 돌까지 굉장히 발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생명의 뇌는 태어나자마자 다 기능을 하게끔 막 완전히 발달돼서 나오고요. 이 본능의 뇌는 적어도 세 돌까지 많이 발전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성의 뇌가 세 돌, 네 돌이 지나면서 쫙 불이 들어오면서 쫙 발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소위 말해서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사고를 할 수 있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뇌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아래쪽부터 1, 2, 3의 순서로 쭉 발달하게 됩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이것은 뇌 기능을 보는 많은 연구들에 의해서 밝혀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그림을 보면 이 부분을 여러분 이렇게 뇌를 잘라가지고 이 부분을 여러분 이 부분을 본다고 칩시다.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의 뇌를 여기서부터 이까지 쭉 이렇게 막대기로 이렇게 넣으면은 가운데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뇌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지금 올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뇌를 요 부분은 딱 그 코, 이 눈과 눈 사이 이 부분인데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 여기가 앞니마 부분이고 여기는 뒷뇌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뇌가 활발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돌짜리 아기의 머리이고, 이런 귀한 사진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아기가 정상적인 아이들은 잘 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워야 되고 힘들기 때문에. 하지만 이 아이가 이제 백혈병에 있어서 혹시 뇌에까지 침범이 됐나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검사를 페트 검사라는 걸 했는데 그 검사에서 별 문제가 없는 아이의 뇌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아기, 두 돌짜리 아기가 뇌의 활성화가 이런 식으로 가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변연계가 제일 활발하게 되고, 아직 사고력을 담당한 뇌 부분은 불이 많이 안 들어와 있죠. 아직은 이 아기는 두 돌짜리 아기들은 생각과
또 판단을 하기에는 굉장히 뇌에 무리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반대로 이 아기는 지금 가운데 부분에 이 정상 2돌짜리 아기들이 발달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거의 죽어 있는 아기가 있죠. 이 아기야말로 태어나서부터 한 6개월부터 영어 비디오를 어머니보다 더 많이 본 아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아이들의 그 뇌를 보면서 우리의 그 변연계, 본능과 충동을 억제하는 뇌 발달에 애착 관계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기능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기능이 떨어지면 사람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말도 늦어지고 또 공감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뇌의 영역이 시간 따라 다른데요. 시각하고 청각은 상당히 빠른 이런 나이에 이게 그 시납스가 형성이 되는데, 사고력을 담당하는 이 전두엽 부분은 3돌부터 시작해서 7살까지 쫙 이렇게 시납스가 많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뇌의 기능에 따라서 또 발전되는 시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이 뇌 발달 강의를 들으면 뭐든지 다 때가 있다. 뇌 발달에는 때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것을 기다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여러분 우리나라가 IMF 이후에 많은 부모님들이 직장을 잃으면서 내가 이렇게 직장을 잃어버린 것은 영어를 못해서 그랬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영어 공부를 태어나자부터 시키는 부모부터 시작해서 3돌 이전에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방법도 일상 속에서의 대화가 아니라, 왜냐면 우리는 영어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영어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은 2돌, 3돌 때는 아직까지 그 본능의 뇌 부분이 많이 발달돼야 되는데, 여러분 영어 비디오에서 나오는 학습적인 자극은 한참 더 지나서야지 아이들의 뇌에서 제대로 처리가 될 수 있는 자극이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 학습 자극을 많이 줬을 때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 일단 아이들이 많이 보니까 외워요. 외우는데 그 뜻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윈도우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이들은 창문이란 뜻이 모르는 애들도 있고, 가끔은 창문을 안다 하더라도 창문의 다양한 기능을 모르는 애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정상적인 발달, 인지 발달이 되는 것을 저는 의사로서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두뇌 발달은 자기 시기에 맞게끔 그때 맞는 자극을 주는,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차이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아직 이 나이 때는 좀 더 키워봐야지 이 아이가 정말 운동에 소질이 있는지, 정말 언어에 소질이 있는지, 그것은 사실 영유아 때는 보기 너무 빠르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춘기쯤 돼서 뇌가 다 좀 발달이 됐을 때 제대로 된 이 아이의 사실 능력을 알 수 있다고 뇌 발달을 본다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영재 교육이니 또 조기에 아이들한테 학습 자극을 편파적으로 주는 것 자체가 실은 아이들의 뇌 발달에는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뇌 발달을 보면은 결국 다 때가 있다는 것을 잘 아셨을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이들은 태어나서부터, 아니 그 전부터 우선 감각의 뇌부터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돌 전까지 쭉. 그러니까 초기에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은 감각의 동물이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좀 지나면 언어적인 능력들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이 언어 능력은 말을 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으로 소통하는 힘부터 먼저 생겨서 언어가 발달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태어나서 한 6개월만 지나도 벌써 눈을 잘 맞추면서 상대의 반응에 언어적인 것들을 말로 표현은 못하더라도 이렇게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언어 능력과 발달되는 능력이 쭉 하다가 결국 또 이제 조금 더 크게 되면 고위 인지 기능은 초기에는 별로 발달을 못합니다. 애들이 어떻게 보면 영아기 적어도 1세 이하 때는 기억을 잘 못합니다. 돌 가까이 좀 돼야지 기억을 하는 힘들이 생기기 시작하겠죠. 기억이 돼야지 사고도 되니까 기억력 쪽이 조금씩 되다가 고위 인지 기능은 상당히 유년기를 좀 망라하면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감각식이나 아직 언어 발달이 잘 안 된 시기에 또 그 아이들에게 고위 인지 기능이 발달했을 때처럼 뭐 외우게 시킨다든지 그렇게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태어나서 이제 겨우 기는 아이들한테 마라톤을 하라는 거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다 뇌 발달에서 이렇게 발달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추는 자극을 굉장히 주는 게 중요한데요. 많은 부모님들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맞춰서 자극을 주느냐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생각보다 쉽습니다. 아이들은 필요한 자극은 본인들이 다 원해서 합니다. 예를 들면 항상 감각 시기가 발달될 때 아이들은 감각놀이를 막 하고요. 또 이제 상호작용을 하고 언어가 발달해야 되는 순간에는 도리도리 짝짝꿍 잼잼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즐거워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자극들이 결국 보면 어떻게 보면 자기 뇌 발달에 맞는 자극인데 최근에는 부모님들의 어떤 욕심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지나치게 인지적인 능력을 빠른 시간 내에 하기 위해서 빨리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디지털 기기와 같은 그런 자극들만 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열려있는 발달에 이런 윈도우가 있다 하는 것을 잘 알고 그게 맞는 자극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이 이 유아기 어린 시절에는 굉장히 뇌 발달이 빠르면서 주변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시간에 맞는 순서로 발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한다면 아이들의 건강한 뇌 발달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